2022년 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도 반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 의사죠. 자, 이재명 씨, 당신의 주장이 통하려면 당신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MD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MD에 가입하실 것인가? 오늘의 부제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질투의 신, 술의 신, 폭풍의 신 다 있는데 돈의 신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제우스도 꼼짝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는 미국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말들을 할 때 사드 추가 배치는 브룩스도 반대했다. 브룩스가 반대했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반대했을 겁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거의 모든 말은요, 조건문이더만요. 뭐뭐 할 때 뭐뭐 한다지 무조건은 별로 없더라고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덜어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조건부더라고요. 옷 사줄게 한 것도 막상 옷을 사줘야 할 때가 되면은 네가 공부를 잘했어야지 사주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돈이 있어야 사주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대개 조건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 토론에서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왜 사드를 다시 설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 자, 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씨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했었는데 둘 다 경험 있었죠. 정치가 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국익 중심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실용 외교를 꼭 해야 된다. 우리 무역의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 무역 수지로 연간 50조 원 이상을 벌고 있는데 왜 중국을 화나게 해서 사드 추가 배치해서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를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이재명 씨는 경제를 정치로 이해하는구나. 그렇죠.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정치 잘하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잖아요. 근데 그건 3조 호황 때문이다 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데 사실은 3저가 아니라 처음에 3고 상황에서 어렵게 하다가 살려낸 게 그때 마침 3저까지 와서 더 크게 살려낸 게 전두환 씨죠. 전두환 등교는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경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 씨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재명 씨를 보면서 참 실력 없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은 원래 경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의 공화정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집정관이라고 하는 자리, 컨술이라고 하는 자리는 통수권자, 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정치는 안보여야 됩니다. 안보, 그 다음이 경제가 될 겁니다. 이재명 씨 지난번 해병대 이사단에 가가지고 해병대 군복 입고 걸으면서 딱 앞에 주머니에 손 놓고 걸었죠. 어떠한 해병대 장병도 주머니에 손을 안 놓고 하는데 이 양반 군에 안 갔다 와서 이런 것도 군복에 손 놓고 걸으면 물론 고참들이 몰래 하지만 기자들이 보는 데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왜 군부대만 가면 털썩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은 개나 서너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독교인들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입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부대에 왔을 때 미군 군복 입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 군복과 비슷한 항공용 잠바, 민간 잠바를 입죠. 함부로 군복 입지 않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정신 차리고요. 지난번 윤석열 씨가 갔을 때도 육군 300골 부대에서 군복을 입히던데 아무나 입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입힐 수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복을 안 입힙니다. 군복을 입는 거는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입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입혀놓으니까 딱 이재명 씨는 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 아이고,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 조건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2017년 북한이 굉장히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협박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8년이 되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뭐 대화할 수 있다고 한 후 문재인 씨가 아주 좋아하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고접대와 함께 여정이 상임위원장을 보냈었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와갖고 굉장히 분위기 띄운 다음에 특사로 왔었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 양반이 대국민 보고를 할 때 김정은은 북한은 체제를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체제를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조건문이죠. 근데 그러한 그가 바로 미국에 날아가서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아주 장시간 청와대와 비화기는 비밀이 보장되는 녹음기죠. 전화기죠. 그걸 통화를 한 후 체제를 보장하면이란 말을 빼고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문제 있는 발표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 비핵화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만나주지 하고 만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북한 김정은이는 체제를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회담인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자기네가 비핵화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미 가동이 정지된 영변 원자로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니든 노래갖고 이 고철들을 처리해라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 너 핵시설 이거 다 없애지 않으면 안 돼. 비핵화도 안 돼. 조건부는 따질 것도 없이 하면서 노딜을 만들죠. 이때부터 이제 남북관계, 미북관계는 완전히 틀어막히게 되고 문재인의 꿈은 허탕이 됩니다. 이 조건문을 놓치고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의 한계였습니다. 자, 브룩스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주장했으니까. 이 발언은 언제 나오느냐? 2020년 11월 3일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와 그린파인 기억하십시오.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고 RFA 라디오 프리 아시아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미국 방송입니다. 에서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한미연합사령관 지낸 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 지난달 10월 달이죠. 미국 미사일 방어청 이 사드 레이더를 활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시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룩스 사령관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바로 그해 10월달 한미 간의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립니다. SCM 양국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만나는 회담입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을 양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SCM에서 언급된 장기적 계획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의 주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RF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 하면요. 브룩스 씨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할 때가 2017년입니다. 그때 그는 미국 국방부 등의 연합 긴급 작전 요구를 합니다. 이게 JEON이라고 합니다. 이 JEON이 뭐를 줄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중대한 성공,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한 그런 사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이 한 성공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하던 브룩스는 미국 국방부에 연합 긴급 작전 요구를 했다. 지금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너무 주한미군을 다 방어하지 못하니까 미사일 방어청에서 이 개량을 하고 있는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따라서 그게 이제 2020년경에 완성이 되는데
이게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사드는 한국에 더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재명 씨가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윤석열 네가 추가 배치해야 된다고 떠드느냐 이렇게 공박을 한 거죠. 이걸 제가 진실을 밝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2017년 아까 말한 대로 2011년 브룩스 사령관은 미 국방부에 연합긴급 작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해 3월 달에 성주에 처음으로 사드 발사대 2기가 들어왔죠. 사드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2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던가요? 8월인가에 4기가 더 들어옵니다. 그 사드가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나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온 사드는 이거 제조업체는 미국의 럭키드 마틴, 우리 F-35 제작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신품이 온 거냐? 천만에 아닙니다. 텍사스주에서 미군 부대가 운영하던 거를 쓰던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럼 왜 갖고 왔느냐? 그때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이면은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쏠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텐데 전쟁 나는 줄 알고 굉장히 겁을 먹었었죠. 그러다가 2018년 북한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유화제스처를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확 바뀝니다. 2017년 3월에 사드가 처음 들어오고 미국에서 쓰던 거 8월 달에 4기가 들어와서 6개 포대가 마련되는데 이때 바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에 연합긴급 작전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서 이 사드 기능을 올리는 실험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게 되면 붙여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미국은 왜 텍사스의 주에 있던 포대를 한국에 보냈느냐? 아까 제가 허드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랬죠. 미국 돈이 없다 그랬죠. 돈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입니다. 미국 육군은 6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한데 현재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돈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미 국회에서 8번째 포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8번째 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사드를 수출했는데 최초로 수입한 나라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UAE입니다. UAE는 사드 2개 포대를 20억 달러, 19억 6천만 달러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15년과 16년에 도입을 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아직 전혀 없죠. 이게 사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게 이번에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사드를 도입한 UAE는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팩3와 비슷한 천공2를 구입했습니다.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브룩스에 이어서 에이브럼스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하는데 그가 주한미군 사령관 자격으로 그게 언젠가 하면은 2021년 바로 재작년이죠. 미 연방군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도전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이란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합니다. 화상으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견고하게 결합된 역량이 있다라고 허두를 뗀 다음에 이때 공화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미사일 방어 우선 사항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으니까 한미 간에는 견고하게 결합된 역량이 있다라고 한 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연합 긴급 작전 요구, 아까 말한 JEON 브룩스가 요구했죠. 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연합 긴급 작전 요구를 했는데 의회가 승인해서 예산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이 사드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3가지 특정한 역량을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한 역량이 무엇인지 에이브럼스는 미 의회를 상대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추측했습니다. 뭐냐? 1단계는
이제 이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거는 레이더가 있고요. 레이더가 잡아준 적기나 적 미사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에서부터 미사일 발사대를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 사람이 있어서 다 판단하는 발사 눌러주는 데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 세 개 사이에는 긴밀히 연락돼야 되니까 선으로, 유선으로, 적이 감청하지 못하도록 유선으로, 강력한 유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 끊으면 작전이 안 되죠. 이 선의 길이는 500m 정도로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방어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도록. 근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은 이 선을 없이 우리 휴대전화 할 때 무선으로 하듯이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해도 적이 감청하지 못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하면 수백 킬로 떨어져도 되는 거죠. 교전통제소는, 레이더는 여기 있는데 발사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미사일 발사거리는 짧은데 한참 보내놓은 다음에 앞에서 빵 쏘면 먼저 잡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성능 개량하는 거를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사드 시스템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 레이더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잡고 패트리어트는 좁은 지역을 방사하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러면 사드 레이더로 잡은 것만 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해도 돼요. 지금까지는 다 따로 국밥이었는데 요걸 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하는, 그것도 원격에서 무선으로, 그것도 성공시킵니다. 이걸 2019년 4분기까지 완료를 한다 그랬는데 2020년 시험을 했더니 성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제 패트리어트를 쐈으니까 이 사드 시스템으로 전체 사드도 발사하고 패트리어트 발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그걸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서는 레이더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미국도 다 따로 만들었는데 통합시켜. 이렇게 되면 사드를 중심으로 반경 한 몇백 킬로가 전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저 전방, 사드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따로 독립해서 독립된 지역을 방어하게 되고, 이게 바로 뭐냐? 그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전구 미사일 방어계예요. Theater Missile Defense. 그래서 TMD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이 2020년경에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 TMD 개념으로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운영하겠다. 자, 미국이 성주를 왜 택했는가 하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 많은 미군이 물자를 어디로 갖고 오느냐? 진주, 뭡니까? 진해, 부산 이쪽으로 배들이 들어와서 물자를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물자니까, 물자는 지켜야 되니까 이 창원, 진해하고 울산 뭐 이런데 부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쪽에 오산하고 후방인 광주하고 그 다음에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냥 패트리어트 팩3로 방어하도록 했어요. 사드가 살짝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 주로 그쪽으로 방어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국으로서는 불안한 요소였는데, 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원격 발사 시스템하고 패트리어트하고 연동된 사드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성주에 있는 6개의 발사대 중에 4개인가를 오산으로 배치하거나 또는 군산 이쪽에 배치하면, 그리고 성주에서 종합 통제하는 겁니다. 사드 레이더는 넓게 보니까. 그리고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은 더 멀리 전방에 갖다 놔도 됩니다. 거기 전방에 미군이 있다면. 이게 미국이 만든 TMD죠. 요거는 전적으로 미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것.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팩3는 전적으로 미군 자사니까 주한미군이 하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브룩스는 국방부에 연합 긴급작전 요구를 했고, 마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의 능력을 개량하자 에이브람스 때 그걸 도입해서 이젠 사드를 오산에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해서 기존의 6개 중에 몇 개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미군을 다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미군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택에 오산에 미국 가족들이 많은데 그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2분의 1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요, 우리 공군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 공군은 뭘로 하느냐? 우리 공군은 사드가 없죠. 우리는 안 샀죠. 우리 좌파 정권 안 삽니다.
우리는 뭘로 지키느냐? 미국이 개발한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패트리어트 팩3, 팩2, 근데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천궁1, 천궁2로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서울의 1,000만, 경기도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은 사드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점은 우리 패트리어트 팩3, 팩3하고 2는 각자 따로 놉니다. 각자 레이더로 각자 잡는 겁니다. 독립군입니다. 천궁 1, 2도 독립군입니다. 따로 놉니다. 천궁 1, 2는 우리가 개발했으니 서로 레이더를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합니다. 아까 제가 그린파인 레이더, 한국군이 운영하는 가장 장거리 방공 레이더인데 이스라엘제죠. 여기서 잡은 정보를 미국 사드 체제하고 연결시키자 하고 미국은 요구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안 들어가겠다는 게 국시처럼 돼갖고 보수 정권조차도 그거 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못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도권 지키는 팩2, 팩3가 있고 천궁 1, 2를 배치했지만 이게 미국이 훨씬 좋은 사드 레이더를 잡아주는 정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통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하려면 데이터 링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 만들고 날아가서 각자 눈으로 쏘는 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렇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은 무거우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쏘겠죠. 그러면 그게 서울에 떨어진다고 칩시다. 어쨌든 우리는 팩3하고 천궁2가 있으니까 그걸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드릴게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렸습니다. 45년대. 이 원폭은요, 지상에 딱 떨어진 다음에 꽝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 높은 데서 꽝 터집니다. 원폭은. 그래야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국 원폭은 고도 555m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때는 원시적인 원폭이죠. 현대의 원폭은 어디서 터지냐? 땅에서부터 한 10km 상공, 10,000m에서 터집니다. 그 정도요. 거기서 터지면 아주 넓은 지역이 초토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패트리어트로 팩3나 천궁으로 맞춘다 그러면 거기서 맞추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이하에서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맞출 것도 없고 10km 이상에서 맞춰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팩3는 최대 40km까지 올라가서 맞춥니다. 천궁2도 비슷할 겁니다. 천궁1은 의미가 없고요. 사드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150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있으면 10km 이상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핵폭탄 터지기 전에 맞출 수 있죠. 그러면 핵폭탄은 터지기 전에 맞추면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냐 싶은데 핵이라고 하는 건요. 기폭이 돼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꽝 터질 때가 겁이 나는 거지 그 전에 기폭하기 전에는 그냥 핵물질일 뿐입니다. 뭐 가까이 가면 방사능이 좀 나오겠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분열하기 전에 더 높은 고도에서 사드나 팩3로 맞추거나 천궁2로 맞춰버리면 이 때리는 속도가 있어야 사방으로 터지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천궁2하고 팩3는 한 40km까지 올라가는데 40km까지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수직으로 쏴야 되니까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한 20-30km, 10km쯤에서 맞춘다고 고도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KAMD, 한국형 MD를 만들고 있는데 KAMD를 하려면 천궁1, 천궁2가 서로 통합돼야 되는 통광이 안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KAMD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미국의 사드 정보를 받으면 좋죠.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도 정보도 주고 그럼 미국에 이걸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MD에 가입하는 거죠. 묻겠습니다. 한국 방어를 위해서 MD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게 김대중 노무현이었고 그것 때문에 보수파인 이명박 박근혜도 따라왔고 문재인은 말없이 따라가고 있고 이재명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드 배치 필요 없다. 브룩스도 그러지 않느냐. 근데 브룩스가 책임진 건 주한미군하고 가족만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사드를 도입 안 하려면은 우리 미국의 MD라도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부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MD에 가입할래 이러는 겁니다. 가입하기 싫으면 윤석열 말대로 사드를 우리가 사서 수도권에 배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산 사드하고 우리의 천공 1, 2, 우리의 패트리어트 팩 2, 3를 연동시켜야죠. 그래야 KAMD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디펜스 뉴스란 잡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던 지난 17일 예멘 반군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무인기를 발사했는데 UAE는 사드를 발사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 순항미사일도 뭔가로 요격했습니다. 그러나 자폭 무인기의 공격은 허용해서 그게 터져갖고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하고 보도됐습니다. 이거를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쌀자도 안 꺼냅니다. 자, 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나 뭐 이런 걸로 막는다고 치지만 지금 이재명 씨는 야 북한이 위협이 서울 위협하는 게 그것만 있어? 방사포라든지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같은 단거리 미사일 패트리어트 팩3나 천궁이나 사드로 막기 어려운 낮게 날아오는 거가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ADD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을 우리 형으로 개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걸 K 아이언돔이라고 하더만요.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 더 좋지요. 이스라엘은 처음 개발해갖고 이걸 몇 차례 지금 10년 이상 개발해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이 개발해서 나눠 쓰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우리는 독자 개발로 갑니다. 아까 KAMD를 독자 개발로 해갖고 되지도 않고 다 독립군처럼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민족 자주파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천궁하고 팩3를 운영하는 부대가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 줄여서 방유사라고 합니다. 방유사가 있는데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쏜 다음에 우리 KMD로 맞고 우리가 대응 사격하면 손해죠. 딱 쏘려고 할 때 킬체인으로 먼저 때려야 되죠. 살아남는지 올려면 KMD로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착사를 해야 우리가 유리하죠. 그렇게 하려면 킬체인을 쏘는 부대, 이게 육군 미사일 사령부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잡는 게 공군 방유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량 응징보복하는 거는 공군의 작전사령부 밑에 있는 부대들하고 해군 작전사령부 밑에 있는 부대들하고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육군 미사일 사령부하고 방공유도탄 사령부인데 둘을 합쳐야죠. 합쳐서 저는 이거를 육군 미사일 사령부도 미사일이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가니까 공군 전력으로 보는 게 더 좋죠. 꼭 비행기만 공군인가요? 두 개를 합쳐서 공군 전략사령부로 만들어서 공군에 두 개의 작전사급 부대를 두는 겁니다. 전투기를 항공기를 운영하는 작전사령부하고 전략사령부를 두는 겁니다. 두 개의 중장급 부대를 두는 거죠. 지금 우리 군은 가장 큰 작전사급 부대로 육군에는 지작사, 이작사, 특수전사를 두고요. 해군에는 해군 작전사, 해병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공군에는 공군 작전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공군으로 돌려서 공군 방유사랑 통합한 다음에 전략사령부를 둬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작전사급 부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MD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하면은 미군이 주한미군 차원이 아닌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사드를 운영하니까 우리는 설사 사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서울이 안전해질 수 있고 수도권이 안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군이 먼저 캐치한 미국은 또 인공위성이 많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천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죠. 사드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사드를 추가 도입하는 게 낫죠. 우리 돈 주고. 우리가 고입하고 MD까지 가입하면 금상첨화고요. 이런 상황을 안다면 MD도 가입하지 않고 사드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씨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최악입니다. 브룩스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말했다는 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데 모르면 큰 죄를 짓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이념에 젖어 있으면 정파적이 됩니다.
군이 뭔지 모르니까 군복에 손을 넣고 건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 사드 문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저도 군을 공부한다고 꽤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 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아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군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